실내에서 운동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헬스장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디빌딩 트레이닝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슴이요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운동한다고 하면 3대 몇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만큼 파워리프팅도 엄청난 대중화가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대략 10년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크로스핏은 지금은 조금 사그러들긴 했지만 사실 이 운동이 진정한 상남자들의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신축 건물이 세워지면 일단 필라테스 샵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에는 필라테스 샵이 무려 6개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이 더 있을 겁니다. 그만큼 현 시대 여성분들께 가장 핫한 운동이 필라테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실내 체육 중 보디빌딩, 파워리프팅, 크로스핏, 필라테스 이 4가지 운동을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잘 보시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운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력의 향상에 포커스를 둔 운동입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팅에서는 3대 운동인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주로 다루는데 그 이유는 고중량을 다루기 가장 유리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타 스포츠에 비해 움직임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고중량을 다루는데 복잡한 움직임이나 가동 범위가 큰 움직임이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회를 가보면 우리가 흔히 스포츠에서 보는 역동적이고 현란한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한 동작으로 단 한 번만 들고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단 한 번의 동작에 내 모든 인생을 걸은 것과 같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파워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근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근력 향상을 위해 커다란 근섬유들이 많이 동원되며 실제로 그 근섬유들을 계속 깨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점은 큰 힘을 내기 좋은 자세로만 훈련을 하다 보니 다양하고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움직임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파워리프팅을 정말 체계적으로 지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파워리프팅을 잘 하기 위해, 그리고 파워리프팅 시 부상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 꽤 많은 준비 운동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운동에서 생각보다 꽤 괜찮은 무브먼트 트레이닝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한 준비 운동이 파워리프팅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파워리프팅 선수를 자동차로 비교하면 힘이 좋은 이러한 오프로드 자동차, 레카차나 픽업 트럭 같은 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의 파워풀한 수축 방식이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 훈련은 없으나 근육의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은 그 어떤 운동보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능력, 올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일상에서 관절의 마찰이나 인대의 장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근육들의 미세한 조절 능력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인대와 건과 같은 결합 조직 쪽에 발생되는데, 필라테스는 그러한 위험 인자들을 줄여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근력을 발휘하거나 근육량을 늘리거나 탄탄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어주는 운동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근골격계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필라테스 자체를 하나의 운동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운동을 하는데 더 좋은 동작이 나올 수 있게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인 볼보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보디빌딩은 외형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면서 훈련 방식이 단순합니다. 모든 훈련은 부위별로 진행됩니다. 만약 오늘 가슴 운동을 한다면 그날은 말 그대로 가슴 근육만 조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전신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운동은 그냥 한 근육을 타겟으로만 잡고 그 근육만 조집니다. 일반적인 스포츠에서 푸시 동작은 발에서의 피보팅, 고관절의 회전, 흉추의 회전이 함께 일어나며 그 힘이 팔로 전달되어 푸시 동작이 나오는데, 보디빌딩은 대흉근만 사용해서 밀어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대흉근을 상, 중, 하로 나눠서 따로 조집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많이 즐기던 체대생들이 처음 이 운동을 접했을 때 이게 무슨 운동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보편화된 운동이지만 가장 독특한 운동이기도 하죠. 근육량을 늘리는 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고 좋은 운동이지만 분명 그만큼 움직임이 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움직임은 한 근육에서가 아닌 다양한 근육들의 협응이 중요한데 그 협응을 깨버려야만 더 크고 선명한 근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보디빌딩 방식으로 만든 몸은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운동을 많이 안 해본 일반 회사원들을 기준으로 정말 이러한 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죽어라 운동해야 그나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장근육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육량은 쉽게 늘지 않을 테니까요. 보디빌더를 차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디빌딩의 독특한 방식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형을 멋스럽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옷이 기능보다 멋을 우선시 여긴다고 무조건
나쁜 옷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요. 사실 이 운동이 가장 운동다운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다른 운동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크로스핏이 추구하는 운동 방향성은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신체 조성의 5가지 건강 체력과 협응력,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등의 기술 체력 모두를 다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역도는 근력과 순발력을 강화시키지만 근지구력이나 심폐지구력 등을 강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보디빌딩은 근력과 신체 조성을, 필라테스는 유연성, 근지구력, 협응력 등을 강화시키고 그 어떤 스포츠도 모든 체력 요소를 강화시키는 운동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로스핏은 그 모든 체력 요소들을 충족시킵니다. 그러한 방향성에서는 정말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단점은 높은 강도로 인해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은 강도가 높아질수록 운동 효과도 높아지며 부상의 위험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강도 조절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크로스핏 박스 분위기가 화이팅이 넘치고 때론 경쟁이 부추겨지기도 하고 기록 단축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오버 트레이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근골격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크로스핏은 몸의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운동이고 차로 따지면 BMW와 같은 성능을 중요시 여기는 차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그들의 운동 시스템에 특별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그 고객들의 목표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이 조금씩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너들도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 그 또한 명확하게 물어보고 난 후 트레이너를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운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자신의 성향에 따라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한 후 잘 만든 운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분 운동 과학이었습니다.